하늘의 궤적 퍼스트가 나온 지 벌써 1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번에 문득 플레이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이 정도면 뭐 어디 가서 좀 꿀리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메타크리틱 점수가 무려 90점, 유저 평점 9.1점이 나왔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점수의 게임이 뭐 사이버펑크 2077 팬텀 리버티가 89점이고요. 그리고 파판 16? 메타 점수가 모든 걸 나타내진 않지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식은 아닐까 하고 좀 자신감이 좀 차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지지님 채널을 봤거든요. 30시간 정도 플레이했는데 이제 하늘의 궤적 더 못하겠다 라는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아차 싶었어요. 아, 우리 궤적 그 정도는 아직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한 컨텐츠, 궤적 이대로 괜찮은가? 이야기 앞서 오늘 저와 같이 이야기해 주실 분을 두 분을 모셨는데요. 8년간 아무리 입에 집어넣고 먹여도 단 한 입도 먹지 않았던 출장맨님 모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의 궤적 이후로 단 하나도 플레이하지 않으신 노피디님입니다. 두 분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두 분은 이제 궤적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궤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궤적 이대로는 괜찮은가? 괜찮으면 이런 컨텐츠 안 찍죠. 일단 본인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유진로님이 친히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사실 속셈을 처음부터 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 보통 괜찮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찍는 겁니다. 괜찮았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아니, 괜찮은 거 다 아는데. 네. 보시다시피 이런 네. 지금 태도를 가지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노피디님은 이제 네. 그래도 궤적을 좀 하셨잖아요. 저는 뭐 궤적을 상당 부분 플레이를 했었죠. 뭐 발굴단 내에서도 이제 위줄로의 황태자, 위줄로의 뭐 정신적 뭐 후계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궤적 리메이크 네. 체험판을 플레이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발굴단 내에서 궤적 관련한 콘텐츠를 다수 제작한 경험이 있는 그 위줄로의 정신적 후계자라고 삼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패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아까 단독샷 받고 오프닝 한 다음에 두 분 모셨다고 했는데 늘 오던 사람들 다 그대로 아니야?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사실 GG를 모시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워낙 요새 바쁘기 때문에 많이 바쁘죠. 네, 어쩔 수 없이 두 분을 모셨어요. 아니 어쩔 수 없지 않았죠. 굉장히 두 분을 열심히 모셨다. 이상해. 저는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궤적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 그쵸. 저는 뭐 싫었잖아요. 위줄로의 정신적 후계자로서 그쵸. 예, 궤적을 싫어하지 않는데, 다만 오늘 이 방송의 컨셉상 저희가 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이라든지 공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게임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궤적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흔히들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저희 노피디님의 커버를 좀 더 치자고 하자면은 커뮤니티 의견이 어떤지 알잖아요. 네. 전 그런 것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메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시작을 하자면, 오늘만큼은 지지 관계를 떠나서 궤적과 저는 한 몸입니다. 궤적에 대한 공격은 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테니 그럼 좀더 그렇게 편하겠네요. 하십시오. 위줄로 이퀄 궤적이다. 네, 오늘만큼은 그럴 테니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공격하셔라.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뭐 본 콘텐츠를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뭐 뒤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이걸 제일 먼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프닝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게 시작할 때부터 사펑 나오고 파판 16 나왔거든요. 예시가 그렇게 높지 않아. 일부러 그렇게 고른 것 같아. 아 근데 일단 뭐 메타 머스트 플레이를 받은 거는 팩트니까 궤적이 머스트 플레이를 받았어요. 네. 이건 좀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걸 해명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해명인가요? 왜 90점인가? 왜 90점인가? 재밌으니까. 아, 근데 나는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 솔직히 대부분의 인디 게임들도 그렇고 약간 펌핑되는 점수들이 있잖아요. 인디 버프라고. 인디 수준이다. 인디 버프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할 사람만 나왔다. 애초에 이걸 평가한 사람들이 기존 궤적에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아직 본론도 시작을 안 했지만 일단 잠깐 반박을 해보자면 네. 어차피 이 앞에 평가한 데와 같은 데가 평가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90점이다. 원래 그러면 전작들은 몇 점을 보통 받았었나요? 보통 80점대였죠? 80점대. 네, 아니면 70점대든가. 그것도 높은데? 그러면은 그 소울류 리뷰 점수 항상 높게 나올 때 네네. 이 리뷰 점수는 소울류를 평소에 좋아하고 소울류에 대한 팬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 여론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번 궤적도 머스트 플레이가 나올 만큼 잘 나온 건 맞지만 이렇게 고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부터 궤적을 플레이했던 사람이 좋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겠네요.
인물조차 감동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원래 메타크리틱 점수가 늘 그랬나? 그러기도 하다이. 제가 좀 첫 번째 주제는요. 저희 궤적이 나올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궤적은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오래 이어져 내려온 시리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올해로 21년이 됐고요. 13편이 나왔거든요. 모두 같은 세계관에 연결된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뭐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만해라. 뭐 빨리 엔딩 내라 하는 통탄스러운 말을 좀 하고 계십니다. 팬들조차도 빨리 좀 완결을 내달라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빨리 완결을 내달라는 의견보다는 최근 두 작품이 너무 진도가 안 나갔어요. 좀 질질 일부러 끄는 느낌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의견이 좀 많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실제로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근데 저희는 그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긴 이야기가 과연 나쁜가? 애초에 전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다. 최근 유튜브에 쇼폼들이 범람하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게임 발굴단 어떻습니까? 그 와중에 롱폼을 1시간짜리 영상을 내면서 이런 채널에서 너무 길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는 좀 맞지 않다고 일단 보고요. 맞는 얘기 같은데. 야, 너 끄덕이면 안 돼, 벌써. 그리고 뭐 소설 작품을 보더라도 1969년 6월에 시작돼서 1994년에 완결난 박경리 작가님의 토지란 작품이 있습니다. 씨, 여기서 토지를 가지고. 드라마도 됐고. 우리 부모교육가로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쁘네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던 시절에 연재처를 9번이나 옮겨가면서 맞아요. 무려 주부생활이라는 생활 잡지에까지 연재를 하시면서 연재를 이어왔습니다. 네. 그 와중에 빨리 끝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히 완결만 내줬으면 참 좋겠다 라면서 모두 응원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21년 된 작품 가지고 빨리 엔딩 내라 뭐 하는 거냐 이런 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일단 엔딩을 보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그 전공이 국어 교육과이고 네. 마침 또 게임 발굴단에 나름 뭐 수장으로서 예시를 2개를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궤적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느냐를 얘기하는데 이제 게임 발굴단가 토지가 나오니까 그렇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꺾이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하던 걸 해야죠. 팔콤도 하던 걸 해야 됩니다. 아니 하던 걸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하면 되잖아. 저희들끼리 잘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또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는 저희들끼리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었다. 네. 근데 꼭 외부에서 잡음이 나요. 외부에서 잡으야 한다. 이건 다 분탕의 짓이다. 아니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댓글을 많이 달고 네. 궤적 글에 댓글이 200개 300씩 달립니다. 맞아. 거의 슈로데 그 다음일걸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사지 않아.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포켓몬도 달았다 하면은 게시글에 댓글이 막 300개씩 달리거든요. 포켓몬도 그래요? 포켓몬은 더 크죠. 근데 다 사요. 이게 차이점이야. 여기는 욕을 하든 뭐라든 다 받아들여야 돼. 왜냐면 구매자니까. 구매자니까. 사요. 근데 우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안 사는 애들이 맨날 욕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끼리도 우리끼리 작품을 욕하는데 니들까지 욕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게 안 사는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옆에서 와가지고 분탕질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름 인기가 생겼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치. 애초에 관심이 없으면은 댓글조차 달리지 않아요. 그만큼 궤적이 원래 자기들끼리만 소소하게 즐기던 약간 그 외색 잡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팬들이 생긴 거예요. 원래 우리 편인가? 원래 무풀보다 악플이 더 좋은 거야. 관심이 생긴 거야. 그럼. 노피디님의 평소 지론이 뭡니까? 뭐죠? 선풀과 악플은 7대3 정도가 딱 좋다. 그래. 물론 우린 선풀이 3이야. 악플이 7이야. 그렇죠. 예. 하지만 관심을 받고 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좋은데 네. 욕은 좀 아까 말했 3대7보다 7대3이 좋다. 7대3이 좋다. 좀 좋은 말 해줄 수 있지 않냐. 비중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번이 하늘의 궤적 더 퍼스트잖아요. 네. 궤적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늘상 궤적 시리즈를 뭘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늘의 궤적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하늘의 궤적이 리메이크가 되거나 다른 기기로 나온 적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번 작품을 이용해서 아예 궤적 시리즈를 안 해보신 분들이 들어갈 만도 할 법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스토리가 너무 길어서 이게 심지어 하늘의 궤적도 제가 알기로 3편까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잖아. 그럼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게 3개야. 네. 그러면 3개를 결국에 다 해야지 스토리가 한 챕터 완결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2편까지는 완결이 됩니다. 3편은 약간 외전 같은 느낌이라. 외전 같은 느낌이다. 어쨌든 2개는 해야 되잖아.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첫 번째 더 퍼스트 나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단 네. 말이죠. 그럼 두 번째는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
생각을 좀 더 넓게 가져야 됩니다. 넓게 가져야 된다. 넓게 가져야 된다. 예. 저희가라고 하기엔 제가 팔콤은 아니니까. 형이 궤적이잖아. 오늘. 저는 궤적이지만 팔콤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 궤적이란 게임이 생각보다 이게 발매 시기가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만큼 기억에 안 잊힐 만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편 아니면 그쵸. 2년에 한 편은 꼭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21년 동안 13편이라 그랬잖아요. 21년 기다리면 또 13편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1년 기다려야 21년을 어떻게 기다려? 잘 생각해보세요. 내 44이야 지금. 죽었어 그러면. 저희 저희 파판 7 리메이크 네. 나오고 나서 파판 리버스 나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한 6, 7년 걸렸나요? 아니 4, 5년 걸렸나? 그쵸. 네. 그건 기다리면서 왜 이건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아니야 나 그거보다 아니 지금 궤적 얘기하면서 어디 파판 세븐 리메이크를 갖다 붙이면 아까 사펑 얘기도 그렇고 예시가 좀 여러분 잘못됐다. 사대주의입니다. 모든 게임은 같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비슷해요? 아 비싸다. 얘도 내 편인가? 패널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콤이 그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회사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게임을 1년에 한 개씩은 그래도 내는 편이기는 하지만은 네.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못한다. 네네. 네,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러면은 아직 본편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은 와중에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 리메이크잖아. 리메이크 작업은 또 별도의 프로젝트일 거 아니야. 그쵸. 본편과 리메이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음. 그렇게 되면은 아까 뭐 4, 5년 만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본편이 중간중간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하늘의 궤적의 퍼스트를 플레이했다고 하더라도 세컨드가 나올 때는 4,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확증은 못합니다. 네. 왜냐면은 리메이크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나온 적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서머의 궤적도 카이가 1, 2편이 나왔는데 3, 4편은 카이가 안 나왔어요.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아 정가가 있네요. 하지만 이번에 하늘의 궤적은 콘도 사장이 좀 나름 작심하고 냈다고 하니까 좀 믿음을 가지고 일단 기다릴 필요가 있고 뭐 이스 안 만들면 되잖아요. 이스 안 만들고 궤적 만들면 되지. 이것도 약간 지금 사는 거 봐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주냐에 따라서 1년 뒤에 나올지 2년 뒤에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전 입문용이라고 이제 많이들 그 이유 때문에 리메이크를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리메이크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많이 나왔었던 질문이 아까 말씀하신 궤적 시리즈 입문하려면 뭘로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하고 노피디님하고 찍은 영상에서 여의 궤적으로 시작하시라. 그렇죠. 이런 영상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의 궤적이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마블 시리즈의 그 엔드게임 나오기 전에 마블 시리즈 이제 캐릭터들에 대한 서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입문용으로 뭐가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어벤져스를 되게 이정표를 많이 꼽잖아요. 어벤져스를 일단은 모르는 사람도 들어와서 보고서 재밌네 하면서 전편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놨는데 궤적에서는 그 장치, 어벤져스 같은 장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치명적인 패착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벤져스는 모이는데 얘는 안 모이지 않아요? 무려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무려 시작의 궤적이라는 작품에서 전 작품에 모든 인물들이 등장하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는 작품이 아, 있습니다. 어벤져스 같은 작품이 있구나. 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거죠. 근데 왜 시작의 나름 궤적을 있습니다. 진짜 유저들의 시작으로서 추천하지 않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사실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몰라도 시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봐야 히어로 20명, 30명 이 정도잖아요. 그것도 좀 많긴 해. 근데 6명, 7명 정도 되지 않나요? 어벤져스. 어벤져스 팀은 6명, 7명이고 네. 이제 뭐 빌런 다 합쳐서 그 정도 되잖아요. 시작의 궤적에 나오는 이제 주요 인물만 6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시작하면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저희가 후반부를 넘어갈 때 전반부까지 얘기가 섬의 궤적까지 얘기고 후반부 넘어가는 시작 작품이 이제 시작의 궤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이제 사건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좀 복선이 좀 풀려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이 작품으로 시작하기에는 딥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름이 약간 조금 그 어그로의 느낌이 있었죠. 시작에 궤적하면 누가 봐도 이걸로 시작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이거 약간 좀 의도하고 만든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그렇게라도 시작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작을 안 하더라. 그래서 일부러 여기도 붙인 것 같아. 뭐? 하늘의 궤적 더 퍼스트. 더 퍼스트. 아, 진짜 이번에- 1편입니다. 이번에 더 퍼스트를 붙인 이유는 콘도 사장님이 약간 한에 받쳐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궤적 시리즈를 사실 처음 만들었을 때 영웅전설을 안 붙이고 싶었대요. 그래서 궤적으로 그냥 가고 싶었는데 그 팀 내에서 영웅전설을 붙여야 팔린다. 어디 건방지게 우리 회사에서 영웅전설을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웅전설 붙여서 쭉 나왔는데 이제는 리메이크하는 마당에 내가 이제 사장인데 그때 사장님은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궤적으로 내겠다. 이제 시리즈도 영웅전설 시리즈라고 부르는 사람보다 궤적 시리즈라고 부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영웅전설 모르는 사람도 많어 이제는. 그쵸. 그쵸. 궤적도 몰라요? 그건 그렇죠. 두 번째 주제 이야기 해볼 건데요. 그래픽과 연출이 너무 올드하다. 뭐 이거는 언제나 팔콤이 들어왔던 이야기고 그래픽이 후지다. 뭐 10년 전 게임이냐? 뭐 10년 전이라고 해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10년 전이 아캄 나이트입니다. 연출이 이게 맞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돈을 받냐? 나 항상 듣는 말입니다. GTA5가 12년 됐어요. 네. 아, GTA5 좋은 게임이죠. 네. 네, 항상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얘기 안 해주셔도 마음에 상처는 많이 있겠지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솔직히 인정할게요. 이전까지 봤던 궤적 시리즈에 대한 어떤 그래픽보다 스크린샷으로 봤을 때 혹은 트레일러로 봤을 때 분명 그래픽은 좋아진 건 맞아요. 이번 하늘의 궤적 얘기하는 이번 건가요? 하늘의 궤적이 오늘 너무 마음에 든다. 아니, 그래픽이 좋아진 건 맞아. 그래픽이 좋아진 건 맞아요.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 예전에는 폴리곤도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느낌이 좀 있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 사실 이런 카툰 렌더링 되어 있는 기반의 어떤 그래픽 스타일의 게임들이 잘 나오는 게 모바일 게임이긴 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콘솔이지만은 모바일에서 잘 먹히고 있는 아트 스타일을 잘 가지고 와서 좀 매긴 듯한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좀 모바일스럽다. 아,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요. 요즘 모바일 게임이 워낙에 퀄리티가 그럼요. 높다는 얘기긴 예. 하죠. 네.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는 저로서는 굉장한 칭찬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나 그런데 싫어. 그래픽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궤적은 그래픽이 문제가 아니다. 궤적이 사실 늘상 이제 조롱거리로서 이제 전락이 되어버렸던 가장 큰 데에는 연출이 한몫을 했다. 연출. 그 특유의 포켓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포켓몬은 물론 이제 그래픽이나 연출이나 둘 다 욕먹을 먹긴 하지만은 하지만 포켓몬은 1400만 장이 팔렸으니 그리고 인정입니다. 포켓몬은 어쨌든 스토리에 기반이 되는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스토리 기반이란 말이지. 그렇죠. 사실상 JRPG의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게임 시리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연출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출이 항상 조롱받아왔단 말이죠. 연출이. 근데 저는 이제 플레이를 아직 해보지 못한 입장에서 이번 하늘의 궤적 더 퍼스트에서 그런 연출 흔히 보는 그 빙글빙글 춤추는 그 짤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연출이라는 근데 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 그 연출 보고 야 많이 발전했다. 그래, 이 정도면 야 성장했어. 그래도 이제 춤은 진짜 추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애가 춤을 춰. 이런 사람은 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사실 연출이라는 게 그래픽적인 연출도 있지만은 그 대사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대사의 어떤 뉘앙스적인 것도 사실 옛날 게임들 이제 와서 다시 플레이하면은 그 어체 자체가 약간 오그라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었잖아. 많았잖아요. 사실 그게 다였잖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은 나아졌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사실 이번에 하늘의 궤적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살을 붙였지만 스토리에 살을 붙이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스토리가 오글거린다, 대화 어투가 조금 너무 오래된 구어체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태클이 좀 있죠. 그리고 여전히 실제 있다,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개의 계정이나 여의 계정만 가도 좀 나아지긴 했다. 왜냐면은 지금 그때 예전 궤적들은 주인공들이 다 10대였어요. 근데 이제 여의 계정, 개의 계정 넘어가면 이제 20대, 30대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투에선 조금 그래도 지금 나온 하늘의 궤적보단 낫다. 근데 지금 나온 게 하늘의 궤적인데 어떻게 안 좋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안 좋다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근데 하늘의 궤적은 어쩔 수 20년 전 게임을 리메이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더 퍼스트잖아. 네. 1탄이잖아. 대사 좀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현대에 상징적인 거 맞춰가지고. 아니면은 그 캐릭터들만의 풍기는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캐릭터의 성격을 건드리는 순간 싸우자는 겁니다. 원작 팬들이 있는 또 작품이니까요. 공장제 청국장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죠. 이번에 네. 제가 가장 그 하늘의 궤적 퍼스트를 하면서 화가 났던 부분이 그 제가 20년 전에 하면서도 굉장히 화가 났던 장면 중 하나거든요. 그 중간에 학원제에서 연극하는 씬이 있어요. 연극? 예. 학원제에 연극을 하는 씬이 있는데 20년 전에도 그 컷씬만 20분이었습니다. 지금도 20분이더라고요. 컷신이요? 네. 연출이 안 좋다고 평가받는 데서 20분 동안 그걸 봐야 되는 건 좀 무리수 아닌가? 연출은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연극이라는 연극출 일부러 하거든요. 네네. 성우들이 조금 그랬습니다. 팬이 봐도 조금 힘든 그런 연출이다. 옛날식 표현으로 항마력이 좀 필요하다.
아니 그냥 넘기고 싶었어요. 그 정도야? 일단 길기도 기네요. 조금 길어요. 예. 네. 근데 그 원작에서도 그만큼 비중을 할애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원작과 대사는 그대로입니다. 이번 리메이크 하면서 본인들도 알았겠죠. 이대로 그냥 때려 박을 것이냐 아니면 좀 압축할 것이냐 고민을 했겠지만 아마 원작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일부러 기획의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긴 그렇겠죠? 한데. 예. 많은 분들이 그 씬에서 다 스킵을 하셨거나 하이스피드 모드를 키셨을 거라고 봅니다. 해당 컷신 자체가 넘겨도 크게 문제 없는 장면인가요? 네. 야 너무 확고해서 야 할 말이 없어지네. 전혀 상관없는 장면이라 예전에 20년 전에 봤을 때도 이거 굳이 20분 동안 내가 이걸 왜 봤지라는 생각을 했던 장면이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차라리 그 파판6의 오페라 장면을 보면 노래라도 좋았잖아요. 그것도 딱히 없어서 조금 아쉬운 장면입니다. 하판이나 궤적이나. 야, 넌 아까부터 자꾸 그런 게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하면 안 돼. 다른 게임입니다. 판이나 궤적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래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팔콤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주홍 글씨 뗄 수 없는 이제 지적이 이 그래픽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JRPG스러운 그래픽에 대해서 큰 이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픽이 나쁘다라고 하는 의견에 이제 100% 공감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그래픽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 대댓글로 달리는 팔콤 팬들의 변명은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회사는 원래 이런 회사예요. 팔콤은 원래 영세한 회사입니다. 이거는 원래 그냥 깔고 가는 거지. 이거 가지고 이제 그만 좀 공격했으면 좋겠다. 맨날 공격할 거 없으면 그래픽 얘기하지. 이제 좀 지겹다. 이런 약간 방어적인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팔콤이라는 회사가 이제 크지 않은 회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작은 회사 뭐 왜 없겠어요. 많이 있죠. 근데 그래픽에 대한 퀄리티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된 시점에서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동급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뭐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약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좀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런 얘기 항상 있었어요. 작은 회사니까 중소기업이니까 그러니까. 블랙 기업이니까 약간 이거는 그 이걸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방패로 많이 썼었죠. 근데 이걸 방패로 쓰기에는 올해 나온 게임 중에 3상 원정대가 있습니다. 33명이죠. 팔콤은 약 100명 정도 되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만 봐도 3배잖아요. 3배니까 당연히 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저희 3상 원정대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글쎄요. 33년이 걸리진 않았을 거고. 삼성 원정대가 일단 그 인터뷰에서 밝힌 바로는 5년 정도 걸렸대요. 근데 사실 이게 5년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삼성 원정대를 개발하기 전에 개발하던 게임의 엎어지고 그 소스를 이용한 게임이 삼성 원정대거든요. 근데 그 게임 개발도 한 2-3년 정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삼성 원정대를 개발하는데 6년에서 7년 정도를 소모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저희가 팔콤이 궤적을 내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서 2년에 한 편씩 나옵니다. 궤적이 삼성원정대처럼 7년 8년 되면 못할 건 아니에요. 얘들도 하겠죠. 하겠지. 사람인데 못할까. 근데 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하소설 같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5, 6년씩 개발해서는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선택과 그거 집중을 한 거겠죠. 그래서 1, 2년 안에 내는 대신 그래픽은 좀 떨어질 수 있어. 나머지에서 열심히 하겠다 해서 노력해서 나온 게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그래픽이 옳은 그래픽은 아니죠. 특히 섬의 궤적까지는 좀 심했어요. 그쵸. 전작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작품은 사실 그래픽을 가지고 뭐라 할 작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 네. 시작의 궤적 이후부터 후반부라고 했잖아요. 시작의 궤적부터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그 팔콤이 얼리얼 엔진이나 이런 걸 쓸 정도로 그렇게 돈이 있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없다고 하십시오. 뭐 기술력도 없으니까. 없고. 그래서 자체 엔진을 씁니다. 팔콤 자체 엔진이에요? 네. 자체 엔진을 쓰다 보니까 2년마다 내야 되는데 엔진을 새로 개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섬의 궤적 끝내고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돌았구나. 그치. 애들이 아니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제재해서 이러고서 가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포켓몬은 유니티로 개발을 했어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뭐 어쨌든 자체 엔진이다 보니까 새로운 그래픽에 약간 그 점프를 하려면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구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시작의 궤적에서 드디어 엔진을 만들어서 이제 시제품 2번 만들고 이제 계획 궤적과 이번 작품이 그래픽을 해도 이제 엔진을 좀 다루는
여기서 이제 플스 7쯤까지 쓸 거예요, 이 엔진. 아니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출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어쨌든 21년 전의 작품이 원작이기 때문에 좀 지금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뭐 그래요.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어쨌든 이게 RPG란 말이죠. 네. JRPG의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게임이다. 그렇다면 전투 연출 전투 연출.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전 전투 연출에 100% 만족을 했는데 액션 게임을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이 만족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스크린샷이랑 영상만 봤을 때는 아니 전투 연출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 보여. 그래서 이제 여쭤봤던 거죠. 오늘 약간 둘 다 컨디션이 괜찮네. 이렇게만 해요. 아니, 답변이 나왔어요. 일단 전투 연출 자체가 그 오히려 코어 팬층에서는 조금 불호인 점이 몇 군데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 이제 항상 S크래프트라고 해서 필살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쓸 때 2D 컷신이 나옵니다. 근데 컷신이 이번에 빠졌어요. 이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아요. 이거. 그쵸? 그 약간 던파 각성기 쓰는 그런 느낌. 그쵸. 그게 원래 각성기도 그때 한번 컷신 빠졌다가 개욕 먹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감성으로 이번에 좀 불만이 많고 기본적으로 전투 자체의 연출이나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마법이죠. 마법의 연출이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들 만족은 하는데 전투 자체도 그 여의 계적, 괴의 계적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다들 만족은 하는데 그 컷신이나 이런 좀 2D 일러스트가 많이 빠졌어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죠, 팬들은. 또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그게 빠진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거에 익숙해지면 다음에 컷신 들어오면 왜 넣었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그 중간에 들어가는 2D 일러스트의 컷신 자체는 여러 게임에서 그 이후로도 많이 이제 차용을 하기도 하고 시도를 많이 했었지만은 호불호가 분명 갈리는 시스템이긴 하거든요. 연출 자체가. 그래서 전혀 빠졌다는 모르시는 눈빛인데. 아니요, 뭐 컷신 필살기 때 컷신 연출은 페미컴 격신 프리더에서 나오는 연출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스템이에요. 맞네. 모른다니요. 맞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는요. 이 두 분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리메이크를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 질문이 너무 도발적이어가지고 순간 할 말을 잃었네요. 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할 건데? 근본적인 이유이기는 해. 네.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픽 스타일 자체가 이제 너무 호불호를 갈린다. 그래픽도 바꿔줬잖아. 그러니까 이마에 했는데도 아트 스타일 자체가 아트 스타일 자체가 JRPG 특유의 그 재패니메이션 스타일의 그래픽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팬층이 좀 갈린 것 같아. 애초에 그 약간 맞아요. 네. 양립하는 과거부터도 우리 막 뭐 발더스 게이트 1, 2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좀 더 이쁜 재패니메이션 스타일의 그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했던 거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정말 유서 깊은 그 양대 산맥이긴 하지만은 그럼 발더스 스타일로 그래픽을 바꾸면 할 거예요? 그럼 형이 하겠어요? 아니 난 안 하지. 똑같습니다. 그래, 넌 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난 궁금해서 해보지 않을까? 그럴 것 같기도 어, 하고 대머리 나와가지고 햄스터 막 이렇게 만지면서 그러니까 하늘의 궤적이라는데 어. 갑자기 막 그 TRP 스타일의 무언가로 나와가지고 되게 진중하게 나왔대. 그러면은 궤적이고 뭐고 그냥 타이틀 떼버리고 궁금하지 않을까 그냥? 타이틀 떼야 되는구나.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냥 진입장벽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딱 겉으로 보는 그 느낌 자체가.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특유의 유서 깊음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특히나 더 신규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와닿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가 봤을 때 이런 애들을 노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래픽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되려 원신의 유저를 가져와라. 원신의 유저요? 예. 그 원신도 약간 좀 그래픽이 그 저패니메이션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예. 그 유저들이 원신으로 간 거예요. 여기 있잖아. 아니 그 유저들은 스타레일로 갔어요. 스타레일로 갔다. 네, 왜냐면 예. 스타레일이 궤적하고 전투 시스템이 꼭 닮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나 그쪽이구나. 그건 몰랐네. 아. 어쨌건 애초에 그냥 진입장벽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출장맨 같은 스타일은 뭐 아무리 뭐 리메이크를 해주던 뭐 떠먹여주던 퍼스트로 해서 뭘 나오던 거유를 갖다 앞에다가 뭐 들이대던 안 된다. 여기는 가슴 떼고 그냥 아마존에스로 나와야 돼.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다. 취향 차이인 것 같다. 어쩔 수 그러면- 없는 취향 차이다. 호라이즌 그래픽으로 나오면 살 거예요? 그 그래픽으로 내봐. 근데 일단 아니, 그 정도 그래픽으로 내봐. 그거 만들려면 한 8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게릴라나 외주라도 줘봐. 출장맨은 애초에 이쪽 장르에 대해서 약간 좀 불호가 강한 친구니까 네네. 그건 논외로 치고 JRPG를 예전부터 좋아했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궤적을 이제 멀리 했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접하지 못했었고 늘 궤적이 신작이 나올 때마다 하늘의 궤적 리메이크 해주세요. 그러면 할 거예요라고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었던 유저로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나와줘서 뭐 당연히 첫 작품 같은 경우에
찍먹을 해볼 의향은 있는데 다만 하늘의 궤적이 이제 나온 거고 이 이후에 이걸 시작하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잖아. 미래시가 있잖아. 근데 이 미래시가 너무 길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뭐 적절한 예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귀멸의 칼날이 나왔을 때 다들 난리니까 400만, 500만 본다고 해서 국민 약간 애니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앞에 내용을 모르니까 그럼 앞에 조금 공부라도 좀 해서 가야겠다 싶은데 편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들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죠. 이거 원작 몰라도 볼만한가요? 라는 질문이 가장 베이스로 깔리고 갔었잖아.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해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기니까 애초에 그거에서 약간 좀 물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처음 첫 작품을 리메이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손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파판도 똑같다. 또 왜 자꾸 파판도 똑같다. 야 파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가만히 있는 애를 왜 자꾸 건드려? 안 그래도 힘든 친구인데. 이게 유서 깊으면 깊을수록 힘들다는 게 넘버링으로 16을 박아놨단 말이야. 근데 파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애초부터 다 각각의 그 버전들이 각각의 넘버링들이 유사성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상 별개의 이야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버링을 박아놓으니까 유저들 입장에선 진입하는 게 그냥 시각적으로 힘든 거거든. 그래서 넘버링 뺐잖아. 근데 그 넘버링을 빼니까 더 개판이 됐잖아. 16이면 16인가 보다. 그냥 아예 달라요? 상관없어요? 오케이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뭔 놈의 궤적이 퍼스트, 서드, 세컨드 막 그래서 인터넷이 너무 발전했어. 정보를 모를 때 그냥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모르고 들어가서 지금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시작의 궤적 이런 거 아닙니까? 빨리 일단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근데 100% 공감합니다. 저는 뭐 파판 뭐 최근 파판작에 대해서의 호불호는 둘째 치더라도 이 다음 작품에서 만약에 파판 17이잖아. 파이널 판타지 17. 오랜 팬인 저조차도 약간 조금 좀 많이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그래도 그 생각이 보통 한 9쯤에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7쯤부터 사실 들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7에 너무 흥분해서 그래. 그때까지는 뭐 시기상으로 그랬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좀 뭐 근데 그거를 제가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넘버링을 붙이는 게 낫다. 붙일 거면 어차피 붙일 길어질 거면. 거면 그냥 넘버링 붙이는 게 나중에 가서라도 찾아보기도 편하고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훨씬 좋은 거야. 근데 뭐 몇 번째로 나온 작품이 무슨 궤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8편 다음은 9편이야 하는 게 훨씬 좋잖아. 그러면 제목에서 궤적을 떼면 할래요? 왜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니 어떻게 해줘야 네가 할 거냐고. 그러니까 궤적 1-1 궤적 1-2 아니 그냥 아예 그거는 내가 13에서 장면에서 싫어. 네, 파판 13에서 내가 그건 이야기할 수 있어. 리부트를 해서 그냥 세계관 싹 밀어버리고 원래 세계관이 그냥 다 멸망하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완전히 세게 밀어버리고.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해서 파판 14 안 했잖아요. 아니 파판 14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알아야 되는 레고시가 너무 많은 거지. 사실 신규 유저 입장에서 이제 와서 이렇게 했는데 뭐 해볼래라고 이야기하는 거 물론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진입 장벽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깔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아니 1편을 이제 너무 오래된 기계라 못한다 해서 1편을 리메이크 해줬어. 이거 하고 뭐 바로 뒤에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면 딴 게임 나오듯이 나올 건데 이걸 길어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게 되나.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이번에 하늘의 궤적 리메이크가 나옴으로써 그래도 요만큼 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라도 예전에 좀 해보고 싶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해봐야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사실은 그렇죠. 예, 네. 나쁘진 않은 거죠. 그리고 확실히 저는 이번에 조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늘상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하늘의 궤적 시리즈가 결국에는 궤적 시리즈, 영웅전설 시리즈를 입문하기에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부터 막 기기의 문제 때문에 뭐 못한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잖아. 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이 타이밍을 놓치면 뒤에 우후죽순 또 지금까지 나왔던 거 와라라라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타이밍상 지금이야. 지금밖에 없어. 맞아요. 예. 그건 2편. 맞아. 만약에 2편이 나오면 그때 해야지 하잖아요. 2편 나오잖아요. 1편 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러면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밀린단 말이죠. 어차피 뭐 그 트릴로지 나올 텐데 하나 합본으로 나올 텐데 이러면서 핑계는 5만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합본 할 거냐고 못해요. 안 합본 해. 사놓고 그거 못해.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팔콤이 합본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짜잔. 짜잔 이런 데 나왔군요. 아니죠. 사요. 따로 정가 다 받겠다. 소리죠.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고민이 그래도 역대 제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예.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입문하기에 라는 생각은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들 이 방송 끝나면 하실 거죠? 형이 사주면요.
사주면 할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뭐죠? 비싸 생각보다. 아, 치명적인 단점이죠. 저도 그 생각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좀 높긴 해요. 이번에 얼마죠? 평범한 풀프라이스입니다. 누가 들으면 한 15만 원 받은 줄 알겠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지. 물론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이고 내가 기다렸던 게임이라면 당연히 그냥 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네 하면서 그냥 살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뭐 이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라고 맞아요. 네. 생각을 했다고 한들 안 들어가면 그만이거든. 그리고 나도 해야 될 게 많잖아. 근데 굳이 거기다가 더 많은 금액을 쏟아 부어서 이걸 해야 하는가에 대한 2차적인 고민이 가격에서도 생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뭘 느끼죠? 나를 너무 죽어도 안 한다. 핑계로 5만 가지야. 사줘봐. 사주면 할 거예요? 엔딩 본 다음 사줄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 걸리죠? 50시간 정도 걸려요. 50시간 정도.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닙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사실 궤적 이대로 괜찮은가였는데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안 할 놈은 안 한다. 안 하려면 안 한다. 할 놈은 한다. 난 오늘 집에 가서 궤적 엔딩을 봐야겠다. 사실 제가 이 방송이 되기 전까지 이 스크립트를 짜면서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타이밍상 이번에는 해볼까? 하늘의 기적. 이번에는 네. 해볼까를 진짜 마지막까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막 장바구니에도 넣어봤다가 결제 직전에 가격이 생각보다 센데 하면서도 막 다시 덮고 그랬거든요. 이번 방송을 들어보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제가 이 친구가 한다면 사줄 용의도 있거든요. 네. 사주고 욕먹을 것 같아서 사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돈 쓰고 욕먹느니. 이 얘기까지 들으니까 더 혹하긴 한데 그래요? 네.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네요. 저는 너무 네. 혹함. 왜냐면은 출장 매니아는 하늘의 기적. 이거 무조건 뷰 1만이거든. 1만 이상이거든요. 잘 생각해봐. 지금 노피디님은 딱 머릿속에 그거야. 나 빠지고 얘네 둘 갖고 또 한 편 뽑을 수 있겠는데 그거야.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나름 이제 각자 패널들마다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보는 컨텐츠였는데 오늘이 첫 봤다가 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갖고 왔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두 번째로 하실 분이 없지 않을까. 파일럿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이다. 딱히 그렇게 좋은 플롯 같진 않다.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바로 주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출장 매니아 하늘의 기적.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궤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한숨을 쉬셨을 것 같고 궤적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아니면 진짜 타이밍이 없긴 해. 맞아요. 네. 이번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네. 조금 비싸긴 하거든요. 되게 홈쇼핑 같은데. 제가 뭐 팔콤에 뭐 주주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궤적을 입문하시기에 정말 최적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진짜 멘트 저렴하게 넘어간다. 네, 이제 주말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에요. 이제 곧 연휴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한 4일 정도 근무 열심히 하시고 이제 오늘 이번 주 마무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